그래서 결론은 알파도 아니고 베타라고 하면 세상은 편해지기 네. 위해서 발전하는 그렇죠. 것이지. 코드 리유저빌리티가 좀 더 그 말씀에 맞아요. 딱 맞는 네. 것 같아요. 구글에서 이거 모르고 있겠어요? 정답이죠. 네. 안녕하세요. 라이트버그의 해피 프렌드 미스터 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오늘은 플러터 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짤막하게 얘기는 했었는데 기대되네요. 왜냐하면 플러터가 좀 많이 그 화제에 오르면서 이게 플러터 웹에 대한 좀 이야기도 올라가고 많이 있죠. 나오고 웹이라면 또 우리 미스터 제로 한 웹 하시잖아요. 올해 웹을 오랫동안 웹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입문을 플러터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플러터 자체로 입문을 하시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웹이나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거 당연히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입문을 플러터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네. 웹보다는 모바일 퍼스트 네. 시대니까 저는 상당히 좀 놀랐거든요. 예전 다이얼 전화 모르는 사람 지금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격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되게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플러터 웹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로 다 그냥 돌이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입문을 그걸로 하셨지만 본인이 앞으로 뭘 하실지를 모르고 본인이 창업을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술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나? 아니거든요. 못하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HTML, CSS는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가 떠먹여주면 제일 좋은 네. 거고.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떴다가 죽었다 떴다 죽었다 하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죠. 그렇죠. 떴다 죽었다 했지만 근데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같은 아이디어를 iOS로 구현하고 안드로이드로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사람들이 야 그냥 이게 한 방에 안 되나라는 생각 같은 걸 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현의 그 세부적인 사항인데 그냥 아이디어는 이미 있는데 이걸 뭐 두 가지 캐고 뭐 물론 네이티브로 하는 게 가장 뭐 최적의 걸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꾸준히 찾은 것 같아요. 은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숟가락과 포크를 각각 쓸 수 있지만 숟가락에 포크가 돼 있는 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떠먹기도 하고 국물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이 네이티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가 확실한 거고요. 왜냐면 모든 앱 서비스들이 네이티브 기능을 다 활용하는 그렇죠.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단순 뷰잉만 하는데 네. 굳이 코틀린, 자바, 스위프트 이걸 공부해서 하기에는 러닝 커브가 너무 그렇죠.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주 인터랙션이 많은 복잡한 앱이라든가 디바이스 피처를 많이 쓰는 그런 앱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대부분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로스 플랫폼을 써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 이야기를 살짝 확장하면 왜 모바일만 크로스 플랫폼이야? 왜 모바일 그 심지어 TV 뭐 이런 다른 디바이스까지 하고 싶으면 좋잖아. 뭐 그게 싫을 리는 없잖아.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태동은 사실 거기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의 언어로서 컴퓨터도 하고 서버도 하고 디바이스들도 할 수 있는 게 자바인데 저희는 그거보다 더 쉽게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정통 코스를 밟아오시지 않은 분들은 스트리트에서 길거리에서 크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스테이트 디벨로퍼. 그러니까 더 쉽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좀 근원적인 욕망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꼭 요리를 저희가 뭐 요리 손질하고 다 하지 않고 요즘은 편하게 손질돼 있는 재료들 사서 요리들도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어느 게 정답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플러터 웹은 뭐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베타 스테이지고요. 이게 정식 버전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알파도 아니고 베타라고 하면 그래도 구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써봐 이 정도는 이렇게 됐다고 보이죠. 저도 나름 개인적으로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랜딩 페이지 만들 때 웹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리스폰시브잖아요. 그렇죠. 리스폰시브 지원해주는 패키지도 있고 해서 뭐 랜딩 페이지 정도 만드는 거는 플러터로서 크게 뭐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뜻밖의 이상한 현상에 부딪힌 거예요. 리액트나 앵귤라나 뭐 VUE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 웹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기본으로 HTML, CSS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HTML, CSS 내가 원래 걸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플러터는 이게 출발이 그냥 모바일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HTML, CSS라는 게 없어요. 그렇네요. 네.
제가 이걸 하다가 굉장히 좀 의외의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뭐 UI 프레임워크를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CSS를 하건 그래서 이렇게 버튼에 포인터가 올라가면 하버 되면서 포인터 모양이 싹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딱 네. 이렇게. 네. 플러터 웹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이걸 어떻게 바꾸지 하니까 그 아예 이제 CSS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좀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웹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하버 해가지고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가 뭐 그냥 지정만 하면은 모양이 싹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A 컬런 하버, 네. 뭐 버튼 컬런 하버. 버튼 하버 이렇게 하면 딱 바뀌는데 갑자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플러터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이 최근 뭐 네. 나왔는데 익스텐션을 이용해가지고 클래스를 뭘 확장을 했어요. 물론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두고도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야 이게 익스피리언스가 아예 근본적으로 상당히 다르구나. 모바일에서는 저희는 하버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를 네. 올린다는 관념이 없으니까 누를 때 네. 태핑할 때나 네. 이런 것만 있고 네. 허버에 대한 게 없었군요. 네. 오. 그 웹을 우리가 서비스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그 싱글 페이지 앱으로 뭐 빨리 보여준다 이게 중요한 요소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앱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또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싱글 페이지 앱이 그러니까 SEO에 상당히 취약했던 거죠. SEO. 그래가지고 리액트에도 SSR 지원하는 게 나오고 했는데 그게 여전히 좀 쓰기 불편하고 뭐 어렵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Next.js나 Gatsby라는 게 나왔어요. SEO 지원,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 지원하는 걸로 그 리액트로 그걸 하시는 분들은 리액트나 Next.js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러터는 SEO나 이런 데 웹에 충분히 다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그까지 안 찾아봤어요. 그렇네요. 또 네.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네. 모바일 앱이 SEO를 신경 썼을 리가 없으니까. 태생적으로 웹에서 우리가 당연했던 사용자 경험이 여기서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SEO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게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다. 아직까지는 이제 웹의 베이스로 나온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 맛대로 바꾸려고 해도 막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바로 매칭이 안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웹을 전혀 모르고 하시면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모르고 하시면 SEO나 이런 건 또 신경도 안 쓰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웹사이트의 대다수가 페이스북처럼 엄청난 인터랙션이 있는 웹사이트는 사실 좀 드물잖아요. 대부분은 약간 좀 스태틱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입력이 있고 이런 거니까 상용으로 좀 쓰시려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냥 관망하고 공부하자. 관망하면서 일단은 공부하자. 공부를 해보는 네. 걸로. 공부하자라는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구글에서 이거 모르고 있겠어요? 다 알지. 그렇죠. 네. 뭔가 다 다 돼 있기는 네. 하겠죠. 다 이제 이런 거까지 해야 된다는 걸 다 알 테니까 분명히 걔네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다. 얼핏 이제 얘기 들으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이거 공부해서 결국 못 쓰면 어떡해?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20년 전에는 웹페이지 만드는데 HTML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 만드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HTML 누가 신경 써요? 엘리먼트나 DOM이나 이걸 안 해도 앱을 만드는 시대가 그 다음에 왔었고 리액트나 뭐 앵글러 이런 플랫폼들을 만나면서 세상은 편해지기 위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어렵게 혹은 쓰지 말라고 발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숙성되게끔 더 맛있어지게끔 기다려주면서 하지만 공부는 계속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저기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있어요. 리액트와 리액트 네이티브 간의 코드의 공통점보다는 플러터와 플러터 웹 간의 코드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 코드 리유저빌리티가 좀 더 이쪽이 높은 것 같아요. 말만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고 체계성이 바뀌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코드, 하나의 관념으로만 해도 웹도 처리하고 앱도 할 수 있고 이게 웹하고 앱이 좀 다른 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100% 코드를 그대로 쓰는 거는 100%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 리유저빌리티가 조금 이쪽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대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거를 여기서 만든 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니더라도 웬만한 컴포넌트들은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웹에서 출발을 해서 모바일로 올라왔고 여기는 모바일에서 출발해서 웹으로 이제 지금 가는 형태 서로 간의 어프로치가 달랐던 거죠. 근데 뭐 누가 좋을지는 몰라요. 그리고 근본이 뭐 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많이 억셉트가 되면 그 자체로 계속 자기의 단점을 고쳐가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두 개 다 하시라. 개발자의 숙명이 좋으면서 나쁜 게 이건 것 같아요. 평생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조금 딥하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관심을 계속 네,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플로터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사용하기는 조금은 더 지켜보고 네, 더 지켜보고. 이제는 플로터 앱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당연히 해피프렌님이 또 컨텐츠를 들고 올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궁금하시거나 혹은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렇죠.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네. 아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번에 또 컨텐츠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안녕. 안녕.